아버지는 왜 나를 볼 때마다 아주 잠깐씩 멀어질까? 진세훈은 그 질문을 소리내어 말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말로 꺼내는 순간 정말로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늘 그의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진태석은 누구보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였고 바깥에서는 늘 이상적인 부자 관계로 평가받았지만 진세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 속에는 항상 설명되지 않는 틈이 있다는 걸요. 진태석은 진세훈을 바라볼 때마다 미묘하게 시선을 늦췄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세훈이 또렷한 목소리로 보고를 마칠 때도, 가족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진태석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 행동은 무의식에 가까웠지만 진세훈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더 애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애매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였죠. 더 성실해졌고 더 완벽해지려 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아들인가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질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석 역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볼 때마다 이유 없는 피로가 밀려왔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 채 서류를 덮곤 했습니다. 진태석에게 그 감정은 미움도 거부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책임감, 죄책감, 그리고 끝내 확인하지 않으려 했던 불안. 진태석은 그 감정들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왔습니다. 왜 유독 세훈에게는 엄격해지지 못하는지, 왜 그 아이를 오래 바라보지 못하는지. 하지만 그 질문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진태석은 침묵을 택했고 거리두기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의심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난숙은 그 침묵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수많은 권력자들의 얼굴을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핏줄 앞에서 흔들리는 얼굴을 가장 잘 구분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태석이 진세훈을 대하는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피하려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공난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실장을 불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세훈 친모 쪽 다시 조사해요. 아주 사소한 기록까지. 그 말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구실장이 가져온 자료는 공난숙의 직감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방문 기록,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 그리고 간병인의 증언. 두 분이 연인처럼 보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공난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의심 하나만으로도 판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공난숙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건양그룹의 권력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침묵만으로도 주영채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시작됐다는 걸요. 영채야, 진세훈이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주영채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다시 뒤집을 수 있겠네. 조용히 움직여. 확인부터. 공난숙의 말은 지시였고 동시에 허락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영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진세훈에게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대답하는 진세훈을 보며 주영채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가능성. 그 모호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차정원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영채가 친자 확인을 하려는 것 같아요. 주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 입겠네요.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까지 이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정원아, 그 말 확실한 거니? 한혜라는 차정원의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진세훈의 친자 문제. 그 말은 한혜라에게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외면해온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목을 조르는 순간이었죠. 차정원은 한혜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날의 감정, 설명받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공백. 차정원은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같은 방식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지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남의 일이 아니에요. 차정원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세훈이 친아들이 아니라면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사람은 진세훈 자신이라는 걸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한혜라에게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어른들의 선택으로 흔들리는 모습 말이죠. 주하늘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진실을 무기로 쓰는 순간 그 진실은 반드시 당신도 찌릅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마음은 이미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 차기범, 자신을 버린 한혜라,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건양그룹. 차정원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요. 그 사이 공난숙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진세훈을 완전히 밀어낼지 아니면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칼로 쓸지. 공난숙에게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언제나 핏줄이었습니다. 주영채 역시 그 계산을 이해하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훈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이 들어있는 봉투. 그는 그 봉투를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진실일까 아니면 그 진실을 마주한 나 자신일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차정원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인물의 입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현관 쪽에 고정돼 있었어요. 문이 열릴 시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도어락 소리가 났고 진세훈이었어요. 정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세훈의 발소리가 거실까지 들어오는 동안 그녀는 숨을 한 번 삼켰어요.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오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잤네. 세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부드럽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톤. 정원은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을 숨긴 목소리일수록 이미 결론에 가까운 상태라는 걸. 세훈은 재킷을 벗지 않았죠. 그저 정원을 내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마치 이 집에 들어와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람처럼. 나한테 할 말 있어?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세훈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눈빛은 질문보다 확신이 먼저 들어있었어요. 왜 그렇게 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세훈이 웃지 않은 채 말했어요. 오늘 한혜라 회장 만났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세훈을 더 자극했어요. 안 물어봐? 뭐요? 무슨 얘기했는지.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물어보면 말해줄 거예요? 세훈은 그 질문 앞에서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야, 정원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항상 한 발 먼저 알고 있는 얼굴. 내가 뭘 들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표정. 세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원의 귀에는 총성처럼 울렸어요. 이거 봐. 정원은 보지 않았어요. 세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이름만 봐도 돼. 내용 안 봐도 돼. 정원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봉투 위에 적힌 글자,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오늘은 숨길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걸. 언제부터 의심했어요? 정원의 질문에 세훈은 피식 웃었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의심부터 한 건 아니에요. 정원이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어요. 세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은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사랑하면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의심하면 다 보여요. 세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이 따로 있어? 정원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세훈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듣고 싶어. 정원의 입술이 떨렸다. 아니요. 사랑은 그 이름을 모를 때만 가능했어요. 그 순간 세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한혜라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원은 그 화면을 받고 세훈은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은 세훈은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가 사랑한 여자의 이름이 이제는 그를 가장 잔인하게 옥죄는 덫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죠? 진세우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느꼈고 진태석의 침묵이 더 길어졌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진세우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정체성이 무너질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병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선택하는 건 너무 쉬웠고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문 하나를 여는 순간 누군가는 아들이 아니게 되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아니게 됩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그 말은 위로이자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친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의심이 이미 진태석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공난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일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진태석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덫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고 이제는 그 덫이 완전히 닫히고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